응암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곳의 지하실은 늘 어둡고 서늘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그 공간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주인 할머니는 그 지하실을 세입자들에게 창고로 내주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을 쓴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어떤 이는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시달렸고,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이사를 나갔다. 몇몇 세입자들은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기절해서 실려 나오는 일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지하실에 무언가 있다고 수군거렸다.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진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정말로 사람이 묻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97년 이모 씨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녀는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압박했고 그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해 겨울 이모 씨는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이모 씨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난 2002년. 응암동 다세대 주택의 주인 할머니는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가 심해져 도배를 하기로 했다. 도배를 위해 벽지를 뜯던 중 벽 한쪽이 이상하게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는 망치로 벽을 두드려 보았다. 벽이 퍽퍽 울리더니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 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공사 인부들이 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다. 이미 살이 썩어 뼈만 남은 시신이었다. 시신은 콘크리트에 쌓여 있었고 옷가지와 신발이 함께 발견되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곧바로 현장은 통제되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실종자 목록을 조사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사라진 시기, 그리고 옷가지의 특징을 대조한 끝에 그것이 5년 전 실종된 이모 씨임을 밝혀냈다. 가족들은 오열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딸, 누나, 엄마가 그렇게 지하실 벽 속에서 발견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수사는 곧바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이모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녀와 다툰 적이 있는 사람들. 그중 한 명,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김 씨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이모 씨와 돈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우발적으로 그녀를 쇠파이프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쓰러지자 그는 겁에 질려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자신이 관리하던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 벽을 허물고 그 안에 시신을 넣은 뒤 콘크리트로 봉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5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가 만든 벽 뒤에 한 여인의 삶이 영원히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재판에서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 동네에는 더 많은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지하실에 들어가면 몸이 아프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세입자들 중 몇몇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작스레 사고를 당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어떤 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0년 동안 6명의 세입자가 연이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하실이라고 불렀다. 동네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어른들도 저녁이 되면 그 집 앞을 피해 다녔다.
누군가는 그 집 지하실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집 지하실에는 아직도 이모 씨의 한이 남아 있다는 것.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응암동의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몇몇은 밤에 창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지하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경찰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했다. 이모 씨의 가족은 오랜 시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외롭게 죽었을 줄은 몰랐다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오빠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에 계속해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이모 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 있었다. 응암동 지하실 살인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신문과 잡지에는 도시괴담의 실체, 저주받은 집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인터넷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소설과 만화, 웹툰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집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 집을 사려 하지 않았고 주인 할머니도 지하실 문을 굳게 잠가 두었다. 가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하실을 본 순간 모두 돌아서 나갔다. 할머니는 이 집은 이제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에 들어간 고양이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 밤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누군가 지하실 문 앞에 꽃을 두고 간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집을 멀리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응암동 지하실 귀신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놀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 사건을 잊어갔다. 새로운 이웃들이 들어오고 동네는 점점 변해갔다. 하지만 그 집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 집의 지하실은 여전히 어둡고 서늘하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모 씨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낮에는 평범한 집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흘끗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떠올린다. 저 집이 바로 그 집이야. 여기서 사람이 죽었대. 아직도 귀신이 산대라고 속삭인다. 응암동 지하실 괴담은 그렇게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뒤섞여 한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괴담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한과 누군가의 공포, 그리고 세상이 잊고 싶어하는 진실이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하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잠들어 있었을 피해자가 부디 영면하기를 바란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